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뉴스 픽 시간이죠. 한동희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기자님 사실 원래 예전에 이쪽에 앉다가 자리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네네.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둘 다 뭐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천후 미남이라는 뜻인가? 왜냐하면 화면에 이쪽 얼굴이 나오냐 이쪽 얼굴이 나오냐가 또 여기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기는 그런 사익이 있구나. 우리는 서로 이렇게 이쪽 얼굴 서로 잘 보여주는 쪽으로 지금 네. 옮겼는데 이게 과연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 이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한동희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으니까 오늘 또 한번 시작 달려보죠. 이거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윤석열 후보 처가가 이렇게 재벌이었군요. 네. 부동산만 19만 평. 근데 물론 이 중에서 16만 평 정도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되는 차명이더라. 네. 그러면 이게 보통 미니 신도시급 그 면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와, 이렇게 부잣집으로 장가간 거예요? 뒤늦게 52살에? 민주당에 따르면 일단 그 면적을 합쳐 보면은 판교 벤처지구나 거제 해양 신도시 같은 미니 신도시 규모가 된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이제 처가가 수도권이랑 전국 포함해서 19만 평, 19만 1,300평이고요. 이제 뭐 전국 17개 지역에 49필, 토지 49필지, 그리고 주택과 상가 7개, 건물 1개 등 총 57개입니다. 네. 이 중 이제 땅 16만여 평에 대해서는 차명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을 공시지가 및 시가 표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344억 2천만 원 상당이라고 민주당 TF가 밝힌 상황이고요. 차명 보유 의혹종이라고 의혹을 받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228억 5천만 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전국 17개 지역에 토지 49필지, 주택 상가 7개, 건물 1개 등 총 57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면적이 19만 1,300평이더라. 그런데 이 부동산은 공시지가랑 시가 표준의 기준으로 344억 2천만 원이라 그러니까 만약에 정상적인 거래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한 400억은 당연히 넘겠죠. 400 몇십, 500억 될 것 같은데. 와, TF는 이 중에서 윤 후보 처가가 차명으로 보유 중이라는 의혹을 받는 부동산이 16만 8,875평으로 공시지가 총액으로 228억 500만 원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부동산을 이렇게 실명으로 보유하지 않고 차명으로 보유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부동산 실명법 위반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성남시 도촌동 일대 토지 관련해서는 네. 실명법 위반 취득 혐의로 기소가 돼서 현재 재판 중에 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과징금이나 뭐 취득세를 미납을 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 2005년부터 도촌동 토지 매입이 시작이 됐는데 네. 전체가 일단 자연 녹지입니다. 그런데 인접 지역에서 대부분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 기대가 높아서 일단 공시지가가 높은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과거 아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는 LH 토지보상금으로 약 132억 원의 보상금을 받은 이력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전유성님께서 19만 평이라고요? 그 땅에다가 사드 배치하면 되겠네요.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엄청 어마어마하군요. 자, 근데 지금 사실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과징금 및 취득세를 미납해서 성남시 중앙구청이 다른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이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돈은 좀 잘 안 내나 보죠, 이분이? 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있는 사람들이 더 하네요. 네, 우리는 그냥 이만큼만 내라 그러면은 막 미리미리 달려가서 내고 막 있나 없나 또 내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모범 납세자잖아. 모범 납세자. 아무짝에다 쓸모없는 모범 납세자. 좋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건요. 지금까지 확인된 부동산 면적만 보면 판교 벤처지구, 테크노밸리, 거제 해양 신도시와 같은 급이다. 그랬더니 이제 윤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예전에 샀다가 보유한 것, 팔았던 것도 있고, 뭐 실제 내 것이 아닌 것도 있고, 또 아주 30년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것도 있고 다 합쳐서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마치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해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알겠죠.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낙연 전 대표가 움직이는군요. 네, 이렇게 늦을 수가 있습니까? 이번 이제 마음이 풀렸대요.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우상호 선대본부장, 총괄선대본부장도 원래는 말을 했었었는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간곡하게 요청해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전면에 나서기로 이낙연 전 대표가. 네, 그렇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으니까 네. 나와야 되겠죠. 네.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제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뭐 지지율 같은 경우에 반등하지 않고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고 네. 이재명 후보가 간곡히 요청한 부분도 있고 해서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맡아서 전면에 나설 예정이고요. 네. 오늘 오전 9시에 이제 선대위 회의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인 공개 행보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국가 비전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선거를 이제 측면에서 도왔었는데 이제 전면에 나서서 송영길 대표보다 한층 높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원팀으로 이제 나서서 본인이 딱.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우상호 의원이 밝힌 내용인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 그리고 호남 이 부분 쪽에 대해서 바로 신호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사실 페이스북에 썼습니다만 이재명 매직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80%만 확실하게 이재명 후보 쪽으로 돌아서도 지금 한 8% 정도 모자라는 것 같은데 거기서 한 5% 정도는 해결될 수 있고 나머지 이제 시너지가 쭉 같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낙연 전 대표가 하도록 지금 캠프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잘 될까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호남 지역에서 일단 동아일보가 4.15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59.2%로 한 달 전보다 13.4%포인트가 떨어졌고요. 떨어졌어요? 네, 윤석열 오.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호남 지역에서 10.7%에서 19.8%까지 올라서 지금 20%대 진입을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군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엄청나게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군요. 본인들이 잘 될 거라고. 그렇습니다. 아하. 자, 호남 여러분들이 또 깨어있는 호남 시민들인가요? 이제 다른 쪽으로 좀 방향을 돌려서 우리가 맨날 찍어주니까 애들 정신 못 차리네? 이런 걸까요? 자, 어떻게 지금 방향이 돌아갈지 재밌는데.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의 아주 본격적인 행보, 좀 능력을 보여주시면 또 모양새가 달라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진자 대선 당일에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별도 투표하는 걸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원래 대선 당일 대선 이제 그 사전 투표가 끝나고 나서 확진이 돼서 자가격리가 되거나 네. 이제 그쪽에 들어가게 되면은 투표를 할 수가 없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방안을 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서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고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선 당일에 확진자가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에 별도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거소 투표 대상에 확진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예정인 상황이고 국민의힘에서도 같은 내용과 더불어서 임시기표소를 설치하거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재반 시선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임시 외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된다라고 해서 오늘 중으로 이 내용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우리 정청래 의원이 어제 우리 방송 나오셔가지고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확진자들 특별히 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근데 정청래 의원이 말하고 있는 민주당의 그 발의안과 국민의힘에서 말하고 있는 발의안이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일단 될 것은 같아요. 이 건은. 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투표를 만약에 이분들이 못 하게 되면은 뭐 13만, 17만, 뭐 39만, 51만 이렇게까지도 지금 투표를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정치권에서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이 부분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신규 확진자 수를 13만에서 17만 명으로 이달 말까지 지금 그렇게 될 거라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3월 6일부터 9일까지 확진이 돼버리게 되면 이분들은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물론 그 전에 확진된 사람들은 이제 4, 5일 사전 투표나 아니면 우편 투표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표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좀 잘 좀 했으면 좋겠군요. 네, 좋습니다.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선거관계 장관회의를 열어서 확진자 투표 문제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죠. 자, 우리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동희 기자 수고하셨는데 한동희 기자의 여기 섬소녀님이 한동희 기자님의 어머님이나 누님이나 친척이에요. 분명히 내가 봤을 때. 너무 잘생겼어요. 우리 한동희 기자 이렇게 나오는데 모르는 분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주
뇌피셜이지만 충분히 이게 말이 딱 먹는 것 같아요. 섬소녀님 그냥 나오세요 그냥. 솔직히 자, 고백하세요. 네, 커밍아웃 하는 그날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한동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정말 모시기 어려운 그분 모셨으니까 대담한 대담에서 살짝 만나요.